이대로 가면은 우리 영원히 밑바닥 인생이야.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지. 야, 씨발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 2020년 상반기 한국 영화 최대 기대작으로 꼽히는 사냥의 시간. 베일에 쌓여있던 이 영화가 2월 개봉을 확정하고 티저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영화는 2008년 아이들, 2011년 국내 영화계를 발칵 뒤집으며 신드롬을 일으켰던 파수꾼을 연출한 윤성현 감독이 9년 만에 내놓는 신작으로 당시 파수꾼에 출연했던 이재훈과 박정민을 더불어 가장 핫한 30대 남자 배우 반열에 올라선 안재훈과 최우식까지 이렇게 충무로의 어벤져스라고 불리우는 4명의 배우들이 모두 총출동합니다. 사실 이제 다시는 보기 힘든 아주 몸값이 껑충 뛰어오른 라인업이기도 하죠. 그럼 영화의 예고편을 한번 볼까요? 이대로 가면은 우리 영원히 밑바닥 인생이야.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지. 사냥의 시간의 배경은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제난을 겪고 있는 멀지 않은 대한민국. 새로운 인생을 위해 위험한 범죄 작전을 계획하는 4명의 친구들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야, 씨발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감옥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준석은 3명의 친구와 함께 앞으로의 모든 계획을 설계하며 패기와 리더십으로 친구들을 이끕니다. 빡빡머리의 장호,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기훈, 필요한 모든 것을 알아내는 정보원 상수까지. 이 지옥에서 벗어나서 이들은 함께 크게 한판을 벌이고 한국을 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예고편 전반에서 느낄 수 있듯이 이 영화는 디스토피아적 배경과 스타일리시한 비주얼, 분위기를 압도하는 사운드를 보여주며 몰입감을 높일 것으로 보이죠. 로케이션은 일본의 미야코지마 그리고 인천에서 진행했다고 하고요. 윤성현 감독은 일본 만화인 베르세르크와 아키라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이러한 만화의 영향들이 이번 영화에 많은 부분 반영되었다고 하죠. 감옥에서 출소한 것으로 보이는 준석이 보이고 빡빡머리 정봉이와 가해선생 기우가 준석이를 반겨줍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사격 연습을 하며 재범죄를 계획 중인 준석. 근처의 공장단지에서는 회사의 일반적인 구조조정에 반기를 든 노동자들을 보여주며 팍팍한 근미래의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러한 배경은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남미의 일부 국가들과 같이 생수 하나를 사려고 화폐 다발을 꺼내야 하고 끊임없이 총격 소리가 들려오는 폭력과 위험이 일상화된 도시를 보여주고 있죠. 신중하게. 법 밖에 있는 세상이 더 무서운 거다. 어차피 우리 더는 잃을 것도 없잖아. 본격적으로 이들은 리더인 준석을 중심으로 범죄 모의를 진행하는데요. 도면을 자세히 보면 테이블과 의자 등으로 보이는 구조물들이 등장하는데 다음에 등장하는 장소를 보면 이곳은 바로 불법 도박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책 뒤로 보이는 도박장의 금고를 유심히 바라보는 준석이 보이고요. 무기상을 통해 도박장을 털 수 있는 무기들까지 단단히 준비합니다. 더는 잃을 것도 없는 이 4명의 남자, 복면을 쓴 채 계획대로 도박장에 침투하고 돈을 턴 후에 도망가는 것으로 보이죠. 이대로 계획은 완벽하게 들어맞나 싶었는데 너가 살던 세상이 아니야. 여기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여기에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들의 사냥을 방해하는 한이라는 인물로 배우 박혜수가 이 의문의 인물을 연기합니다. 이 한이라는 인물은 품격 있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캐릭터로 윤성현 감독은 처음에 아사노 다다노부 같은 배우를 언급했었는데요. 슬기로운 깜빵생활과 소수의견과 같은 작품 등으로 대중들에게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 박혜수가 최종 캐스팅되었습니다. 윤성현 감독은 이번 영화의 비주얼적인 레퍼런스로 증오나 칠드런 오브맨, 매드맥스와 터미네이터 등을 오마주한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터미네이터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 두 영화 사이 어디엔가 위치한 영화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화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쫓고 쫓기는 추격전의 양상을 보이는 톤의 매너를 보여줄 것이라고 하네요. 기존 한국 영화에선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대중에게 선보인 선례가 없었던 것 같은데 윤성현 감독은 청춘들의 이야기가 메인이고 장르적인 색채가 더해져 파수꾼과는 달리 직선적인 구조의 영화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뚜껑이 열린 영화의 예고편을 들여다보니 디테일한 연출에 많은 공을 들인 느낌 같아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배우야 뭐 이제는 믿고 볼 수밖에 없는 배우들이 단단히 뭉쳤고 이건 뭐 투샷도 아니고 보기만 해도 설레는 포샷이고요. 얼마 전 사냥의 시간은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이번 제70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스페셜 갈라 부분에 한국 영화 최초로 공식 초청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고요. 이 영화는 돌비 애트모스 방식으로 제작되기도 했는데요. 이 돌비 애트모스는 기존의 영화관에서 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운드를 개별적으로 위치시키고 이동시킬 수 있게 해서 더 완성도 높은 사운드를 들려주는 시스템이고요. 메가박스에
롯데의 MX나 컴포트관, 롯데시네마의 슈퍼플렉스, CGV의 일부관에서 이 사운드를 들을 수 있고 세계 3대 영화제 중에서는 유일하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만 도입한 사운드 시스템이라 이번 베를린 영화제 초청이 좀 특별하기도 하죠. 9년 만에 복귀한 파수꾼의 윤성현 감독과 이제는 충무로의 대표 배우들이 된 이 4명의 남자를 중심으로 과연 어떤 이야기로 관객들을 매료시킬지 궁금하네요. 사냥의 시간은 오는 2월에 개봉합니다.